자, 우리는 지금 3기 신도시의 토지를 입찰해가지고 지금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계약금. 계약금 넣은 상태에서 지금 막 은행도 쫓아다니고 건축사도 만나고 지금 시공사도 미팅하고 있는 지금 막 정신없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다? 아, 토지 잔금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소유권이 확보해야 되는 거고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금융기관에서 PF를 검토해준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한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다. 아, 대출을 또 일으켜야 되는구나. 대출을 또 일으키는 게 아니죠.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구나. 그 대출을 우리는 브릿지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브릿지론은 뭐다? 토지의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토지의 나머지 금액, 계약금을 빼 나머지 금액을 대출로 일으킨다 이거죠. 그게 브릿지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브릿지론은 어디서 한다? 주로 캐피탈 회사에서 합니다.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는 다 아시죠? 금융기관. 그 캐피탈을 이제 만나고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막 만나고 다니니까 어떤 데가 그래도 조건이 제일 좋다. 그죠? 제일 조건이 좋으면 거기서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약금이 아니라 토지 잔금을 치르는 겁니다. 이 브릿지론을 왜 하는 거다? 지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본 PF가 이루어지는 거고,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인허가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통영향 분석이라든지 건축 사전 결정이라든지 건축 허가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 소유권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 근데 우리는 토지 소유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발도 못 가는 거예요. 한 발도 못 가니까 우리는 이것을 일으키겠다, 이거죠. 대출을 일으키겠다. 물론 이자가 셉니다. 금융비용이 세죠, 이자가 뭐, 당연히 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 우리는 이제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이제 LH에다가 브릿지론을 일으킨 이 돈을 이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토지 소유권이 오는 거죠. 토지 소유권 잔금까지 다 치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러분들, 지난 유튜브에서 제가, 선납 할인이라는 거 얘기하셨죠. 얘기했죠. 제가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끊어서 줘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밀어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LH 다 밀어서 주니까 할인이 있다. 그죠?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할인을 받는 거죠. 그 할인 받는 금액하고 뭐 이자고 퉁퉁 치고 막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모자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했다? 확보를 했다. 자, 이제 개발 사업은 이제 많이 진척이 된 겁니다. 그죠? 우리 3기 신도시 개발 산업은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뭐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소유권도 왔어요. 토지 소유권도 왔으면은 이제 PF 대출을 정식으로 이제 검토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다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계속 은행하고는 이제 계속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접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PF 대출을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사를 할 때 들어가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거고 우리는 돈을 빌리는 거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깐깐하게 보겠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깐깐하게 서류를 만들겠어요? 그죠? 서류를 요구하는 건 누구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금융기관이 아주 깐깐하게 서류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 다 만들어줘야 돼요. 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PF 대출 검토할 때 가장 많이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업 수지 분석이에요. 이 수지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지 분석이 뭡니까? 돈을 버냐 못 버냐예요. 돈을 버냐 못 버냐. 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공사비가 얼마냐, 분양가가 얼마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업 수지 분석한다고 해서 그죠? 매출. 그게 분양가죠. 평당 분양가, 매출이 나옵니다. 평당 얼마, 상가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돼갖고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은 뭡니까? 공사비 얼마, 그죠? 간접 공사비 얼마, 그 다음에 뭐, 광고 홍보비 얼마, 뭐, 잡비 얼마, 기타 등등 해서, 그 다음에 뭐, 거기 뭐 세금도 있을 거고, 뭐, 금융 비용도 있을 거고, 어쨌든 다 비용 포함해서 비용을 뽑습니다. 그 차액이 수익이죠. 우리는 이걸 수지 분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거 외에 은행에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우리는 중요하죠. 우리는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 사업하는 사람, 우리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해, 안 버는 게 중요해.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금융기관에서는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걸 전제를 깔고 들어가.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뭘 본다? 분양성을 보는 거예요. 분양이 잘 되냐? 분양이 얼마큼 되면 내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요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업 수지 분석에 대한 우리가 제출하는 사업 수지 분석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고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내가 뭐 30% 됐을 때, 50% 됐을 때, 60% 됐을 때, 70% 됐을 때에 과연 회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 회수. 그러니까 그 PF 대출 금액의 회수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다 은행에다가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공사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도 내야 되고, 그죠? 우리가 경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다가 또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갚는 그렇게 이제 구조가 짜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은행에서는 몇 프로가 분양이 얼마가 되면 자기네들이 빌려준 금액이 회수가 되는지 이게 관심이 많아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사업 수지 분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검토 보고서,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막 내부적으로 막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상품 설계도 하고 금융, 자금 담당하는 거하고도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양 마케팅 팀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 만들면서 수정 보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수정 보완하면서 사업 수지 분석도 계속 수정 보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걸 갖다가 이제 들이대는 거죠. 은행에다 들이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이제 우리 사업자의 자기 자본하고 필요한, 우리가 대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죠?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해줄 것인가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표현이 이제 은행입니다만은 그냥 그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이게 검토를 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것도 요구하죠. 사업성 평가를 네가 사업성 평가한 건 못 믿겠다는 거야. 너는 네가 사업자니까 너는 좋게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냉정하게 제3자의 검증을 받자. 이 사업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3자의 평가를 받아보자 해서 외부에서 사업성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신용평가사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거의 100% 하는 거죠. 이제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고 해서 신탁사하고 계약을 요구해야 되죠. 신탁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그죠? 제가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를 못 믿어요. 우리를 못 믿는 거지. 왜? 우리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 커다란 사업을 하는데 계약금만 달랑 들고 와서 지금 사업하겠다고 덤비는 거니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탁사로 사업 주체를 바꿔라. 그죠? 사업 주체를 신탁사로 옮겨라 이거예요. 그 신탁사를 믿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우리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편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을 했느냐라고 금융기관에서 얘기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가능하면 도급 순위가 앞쪽에, 그죠? 물론 10위권이면 좋고, 50위권도 좋고, 100위권도 좋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도급 순위가 좋은 그런 시공사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일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일을 하기가 편해요. 1금융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은행, 그죠? 은행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도급 순위가 정말 까다로워요. 거의 10위권이다, 10위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일을 못해요. 웬만한 개발업자들은 이런 업체들하고 일을 못하죠. 이런 업체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오피스를 하나 짓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3기 신도시 오피스텔을 짓는다 그러면 순위권 저 밑에, 그죠? 저 밑에 있는 그런 건설사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맞춰줘야 돼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이제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쪽 입맛에 맞게 알고 있는 시공사 있으면 우리가 소개받아서 계약할 수도 있고, 혹은 신탁사에서 소개받아서, 그죠? 이렇게, 팀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자문 계약을 체결하자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되게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죠. 은행에서 뭐냐면은, 이제 그 대출, PF라고 하는 거랑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독점적권을 달라.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A 은행이 있으면 A 은행이 전부 다 PF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금융기관을 여기서 또 만들죠. 자기들이 이렇게 팀을 짭니다. A 금융기관, B 금융기관, C 금융기관 이렇게 팀을 짜요. 짜는데 그런 역할을 자기들한테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달라.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여러분들 우리가 미팅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금융기관에서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 뭐 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못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 그쪽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 못 맞추면 다른 데로 찾아가야 돼요. 또 다른 금융기관 찾아가서 또 PF 해달라고 그러는 거. 거기서도 해달라는 서류를 못 맞춰줬다 그러면 또 딴 데 찾아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것만 이제 딱 되면 이제 사업은 이제 쫙 순리대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다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